얼마 전 청도의 한 캠핑장에서 부탄가스 캔 파열로 인한 폭발 사고가 나는 등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캠핑 화재 145건이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수 나무를 깎아 샤프를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는 경주의 안강할배 정동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나무 샤프에 새겨진 이웃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제9대 전반기 의성군의회를 이끄는 김광호 의장을 만났습니다. 김광호 의장은 농업 관련 시책 개발과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살맛나는 의성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정식 개장을 앞둔 영주시 선비세상이 오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임시 개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에 캠핑을 가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경북의 한 캠핑장에서 부탄가스 캔 파열로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캠핑 인구가 늘어난 만큼 캠핑 화재 사고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려 올라간 캠핑 텐트가 불길에 녹아내렸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청도의 한 캠핑장에서 부탄캔 파열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찢어진 부탄캔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텐트. 지난 2월 안동의 한 캠핑장에서는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캠핑 이용자 실태 조사를 보면 캠핑 인구는 지난 2016년 310만 명에서 2020년 534만 명으로 1.7배 늘었습니다. 캠핑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화재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캠핑 화재 건수는 145건으로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은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불 옆에 방치하거나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열과 과부하, 음식물 조리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도 1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과 냄비를 사용할 경우 부탄캔을 과열시켜서 폭발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크기의 요리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10% 정도의 가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화기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캠핑객들이 늘고 있는 만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에 나무로 샤프를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나누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안강할배로 잘 알려진 어르신은 벌써 16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나무 샤프에 새겨진 이웃사랑 이야기를 신병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주 안강읍 안강할배 샤프 나눔의 집. 원통형 나무에 일일이 구멍을 내는 천공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포로 겉면을 부드럽게 다듬고 왁스를 칠합니다. 이름을 새기는 것으로 나무 샤프 제작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76세 안강할배로 알려진 정동문 어르신은 16년 전부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나무 샤프를 만들어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눔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나눔을 하고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나눔 못한 건 아니거든요. 저 역시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면서도 한 달에 50만 원 받는 돈에서 3분의 2는 떼어가지고 이 재료 사가지고 애기들한테 나눔을 합니다. 어르신은 경주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들에게 매월 200여 개의 나무 샤프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어린이들에게 보낼 나무 샤프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이름까지 새겨 나눠주는 선물에 아이들은 그저 고맙습니다. 색감이 좋고 이름이 써져 있어서 저만의 것이어가지고 좋아요. 샤프가 부드러워서 좋았고 그림 그릴 때 좋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땡볕에서 막 이렇게 샤프를 만들어 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샤프를 막 플라스틱으로 쓰잖아요. 근데 저는
나무로 만들어진 걸 써가지고 약간 좀 인싸가 된 느낌이라고 할까? 나눔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아는 아이들의 편지에 어르신은 보람을 느낍니다. 영주에 사는 얘기인데 편지에 할아버지 샤프를 받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동전 200원을 스크랩테이프로 편지에 다 붙여가지고 나눔한 데가 보태십시오. 아마 이런 애들 커서다 훌륭한 애들 될 겁니다. 예. 안강 할매는 오늘도 어김없이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나무를 깎고 사랑을 새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청송군이 경북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3억 8천만 원 등 총 사업비 7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주황산 상가 지역의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내용은 보행자 도로 정비, 경관 조명 등 설치, 대표 메뉴 개발,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입니다. 청송군은 주민과 상인으로 구성된 골목경제 공동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9월 3일 정식 개장을 앞둔 영주시 선비세상이 오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료 임시 개장에 들어갑니다.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합쳐 하루 1,500명으로 입장객을 제한하며 사전 예약은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임시 운영 기간 중 일반 관람객은 주말과 공휴일에 관람이 가능하고 20인 이상 단체는 평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임시 개장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식 개장 전까지 미흡한 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장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9대 전반기 의성군의회를 이끄는 김광호 의장을 만났습니다. 8대 의성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맡았던 만큼 의정을 이끈 경험이 있어 업무 추진에 속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의성군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들어봅니다. 홍하연 기자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당선 소감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의성구회는 의회가 덕망이 높고 인품이 있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부족한 저를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준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 의장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9대 의회입니다. 어떤 의회로 국민들과 또 함께하고자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포부를 좀 듣고 싶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본인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8대 의회에서는 이제 후반기 부의장을 맡으셨고 이번에는 의장을 맡으셨는데요. 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밝혀주시고 또 주요 조례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도 좀 궁금한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비롯한 강가 민이 합심하여 이룬 결실이자 의성 100년 대계인 통합신공항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통합신공항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신공항 관광문화단지, 항공물류, 항공정비 사업단지 추진을 등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앞장서서 지역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
농업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 개발 및 관련 조례를 신설 개정하여 농업인들의 살맛나는 의성군을 만들겠습니다. 네, 끝으로 화면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과 또 의성 군민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기간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모든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의 온 역량을 집중하여 제9대 의성군 의회 의원을 모두가 의정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성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서 나갈 것입니다. 네. 긴 시간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의 자율주행 자동차용 부품 제조 공장이 대구에 들어섭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31개국에 184개 제조 공장을 가진 발레오사는 총 5,600만 달러를 들여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13,000평 규모의 자율주행용 인지 센서와 조향 센서 제조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이에 따라 110명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구시와 발레오사는 지난 26일 오후 이와 관련한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천군이 청년과 경력 단절자,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디저트 카페 분야에 초점을 맞춰 무료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과정은 바리스타 과정, 디저트 제조 과정, 온라인 마케팅 전문 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청은 8월 5일까지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경북도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가구별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을 90%에서 100%로 높이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백두대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여름 봉화 자생꽃 페스티벌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1일간 열리며 50여만 본의 털부처꽃을 전시하는 등 봉화 지역에서 자생하는 우리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꾸며집니다. 또 초대형 호랑이 조형물 포토존을 비롯해 숲속에서 즐기는 체험 활동과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494억 원의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이었던 4,336억 원보다 11.4% 늘어난 규모로 항목별로는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25억 원과 국제 및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 지원 10억 원을 비롯해 신규 편성된 경북관광 그랜드세일 20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